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이 뭔가 잘못됐나 싶은데 5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뭔가 집착한다?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과거에 이제 결혼 생활을 했었던 과거의 부부인데 이분들이 1968년에 결혼을 해서 네.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가 7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남성은 다른 여성하고 함께 살았는데 네. 근데 이혼하고 50년 정도가 지난 2021년 말부터 네. 80대가 된 남성이 이제는 70대가 된 과거 50년 전에 그 부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전처가 만나주지 않자 네. 경비실에 막 음식을 맡겨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처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 전 남편을 피해서 집을 옮겼고 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니 일단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았던 그리고 엊그저께 이혼한 것도 아니고 6년 살다가 1974년에 이혼했는데 갑자기 찾아온다? 섬뜩할 수도 있어요. 50년이면 반백년이고요. 그러네요. 50년 만이라면 대부분 6.25 때 헤어진 이상가족 상봉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이사를 갔어요, 전처가. 아하. 그런데 이사 간 곳을 또 찾아와서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아이고. 겁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아파트 경비실에 꿀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성의로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네. 오지 마세요 했는데 3개월 뒤에 또 찾아와서 하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계속 여러 차례 눌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죠. 그러네요. 예. 이쯤 되면 아무리 전 남편이라 하더라도요. 최진봉 교수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의 대상, 오싹함의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50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계속 뭔가 이건 감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도 조사를 했고요. 네.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남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어머나? 약식 명령이 나오면 정식 재판이 아니고 검찰에서 얘기한 걸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부부로 지내던 시기에 못 해준 게 미안했고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에 찾아가서 꿀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는 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하는 행동이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그때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찾아가지 않는 게 맞는데 이런 행동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게 이유라면서 오히려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 하면 이 80대 남성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마터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정식 재판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80대 남성은 오히려 자기가 뭘 잘했다고 나 정식 재판 청구하겠어요. 왜 이런 걸까요? 이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의 주장과 입증만을 바탕으로 법원이 간단하게 처분을 내리는 절차인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안에서 남성이 어떤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하. 약식 명령상의 300만 원보다 벌금이 150만 원으로 감경되었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80대 남성 전 남편의 이 행위를 분명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지금 전 부인 이 여성분의 걱정은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주현 변호사님 벌금 150만 원이긴 하지만 또 찾아올까 봐 걱정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이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사실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수심에 혹시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발동을 해서 다시 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례들도 아유. 굉장히 많고 네네. 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 자체가 완전한 분리가 되는 형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내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뭔가 이 소유욕이나 집착을 더 자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아하. 거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지금 도입이 돼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도망다니고 숨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80대 남성요. 이 남성 다른 맘 먹지 말고요. 전 부인에게 잘못했던 과거가 정말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이 벌금형 달게 받고 사회 봉사 활동으로 환원하세요. 그래야 정말 그게 잘못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면하는 그런 방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른 방법, 다른 나쁜 범죄에 나쁜 마음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